살이 잘 쪄서 고민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도 극심한 체형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퉁퉁한 사람들은 마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른 사람들은 퉁퉁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죠. 어떨 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체형에 따라 다르게 매도당하기도 하는데요. 체중이 플러스가 되어 받는 스트레스와 마이너스가 되어 받는 스트레스의 절대값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라 존중받지 못하는 비실이들, 그들에게 바치는 오늘의 이야기, 살이 찌지 않는 원인과 비실이 탈출 방법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 글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 불편한 문장은 진실입니다. 똑같은 걸 먹어도 누군 살이 찌고 누군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전적 원인으로 살이 안 찌는 체질과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자료처럼 같은 것을 먹어도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유전자 보유자보다 살찌는 유전자 보유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주위에서 마른 사람보다 살찐 사람들을 찾기가 쉬운 것이죠. 이런 원인이 있음에도 저체중 문제를 단순히 의지의 문제로 보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이 짧다는 둥, 생활 습관이 안 좋거나 성격이 예민해서 그렇다는 둥 말들이 많습니다만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체중 관리가 쉽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섣부른 평가는 참아주세요. 유전적인 원인을 제외하고는 진짜로 그냥 많이 안 먹어서 안 찌는 경우뿐입니다. 여기서 많이 안 먹는다는 말은 섭취하고 흡수 아닌 에너지의 합이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 먹어도 소화기관의 문제로 에너지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 두 번째, 많이 먹는데 섭취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경우. 세 번째, 먹는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경우. 저체중을 탈출하고 싶다면 세 가지 중에서 1번 소화기관 장애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화기관 장애는 저체중 문제에 치명적입니다. 튼튼한 장내 생태계가 에너지 흡수율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친구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음식물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뽑아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에너지가 늘 모자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배탈이 잦으면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먹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크게 잃게 됩니다. 아무리 의지를 다져도 운동을 한다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당연히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급선무겠죠. 소화기관 장애가 해결되고 나면 의외로 저체중에서 쉽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소화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부터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번 3번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현상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 먹는 양과 상관없이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됩니다. 수천 가지의 다이어트 전략과 증량 방법이 있다고 해도 원리는 하나입니다. 쓰는 에너지보다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으면 증량이 됩니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이란 유전적으로 지방 축적 유전자가 적거나 기초대사량이나 활동대사량이 높은 특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인데, 기초대사량이란 간단히 말해 하루 동안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입니다. 여기에 활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를 더하면 하루 동안 소모한 총 칼로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섭취하고 흡수해야 저장할 살이 생기죠. 이번 유형의 경우 증량 식단을 짜더라도 활동 대사량을 잊고 식단을 짜면 체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쓰고 남은 잉여 칼로리가 있어야 살이 찝니다. 하지만 이번 유형은 식습관을 유지하기만 하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체중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살이 찌는 건가 하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원했던 살과는 질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3번 유형의 경우 증량이 더 어렵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고 해도 먹는 양이 애초에 적기 때문에 그 체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먹는 양을 늘리려고 해봐도 평소 식습관이 소식에 맞춰져 있어 갑자기 양을 늘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번 유형이라면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여러 번 먹는 방식으로 하루 섭취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칼로리로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원하는 체중은 얻더라도 결국 원하는 체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운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웨이트 트레이닝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퉁퉁족, 비실족 모두에게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퉁퉁족은 기초대사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살이 덜 찌는 체질에 가까워집니다. 많이 먹으면서 덜 찔 수 있어요. 매력적이죠? 비실족은 지방 생성 능력이 부족하거나 분해 능력이 과도하게 좋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서 체중을 늘리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체형을 바꾸고 싶다면 운동은 필수입니다. 말했듯이 당신의 스트레스는 체중이 아니라 체형에서 오는 거니까요. 오늘의 요약입니다. 순수하게 흡수한 에너지와 소모한 에너지 합이 양수면 살이 찌고 음수면 살이 빠진다. 체중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스트레스는 체형에서 오므로 체형 변화를 원한다면 운동은 필수다. 내년에 해야지 하던 게 벌써 올해가 되었습니다. 하십시오. 이상 지시가 교양챙겨였습니다.